안녕하세요. N잡으로 월급 버는 긍정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 월급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억으로 아니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현실을 어떻게 타파하고 스스로 이 냉정한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즘 부업이나 N잡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만 봐도 갖가지 부업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 흐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퇴사하고 몇백만 원 들여서 강의도 여러 개 들어보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의를 듣고 책에서 이야기해주는 거 실행에 옮기면서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냉정해지자.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빠르게 이루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부업에 대해서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쉽게 하루에 2~3시간만 투자해도 월 3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든지 쉬운 일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뭐든지 하나씩 밟아 나가야 되고 내가 노력을 들이는 만큼 성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워낙 정보들이 넘쳐 흐르다 보니 제대로 된 정보가 뭔지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어떤 부업이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 개 하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들을 수집할 때 좋다라고만 강조하는 그런 정보들은 거르는 게 좋고, 좋은 점은 뭐가 있고 나쁜 점은 뭐가 있다라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주는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보 저 정보, 이 강의 저 강의 다 참고해보고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널려있는 정보들을 찾아서 보다 보면 이 부업은 나한테 맞겠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좋아요. 이게 무기력에서 탈출해야 하는 건데요. 이건 직장을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생활 리듬도 처지고 일도 속도가 잘 안 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활 리듬도 깨지는 것 같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주말에 이런 무기력함에 대해서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초반에는 모임이나 강의 같이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걸 시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면 그거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스터디 모임이나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면 강제적으로나마 내 생활 리듬을 갓생살기에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런 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삼고 교류하면 고립되는 느낌을 타파할 수 있어요. 저도 계속 사회생활을 해오다가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게 되는데, 계속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든 좋든 강제적으로라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특히 이런 생산적인 모임에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저는 비용을 들여서 강의를 몇 개 들었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해서 결과를 빨리 내는 데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강의를 들어보고 부업에 대해서 온갖 정보를 다 파보고 깨달은 건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더라 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어떤 정보가 맞고 어떤 정보가 틀린지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것도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내 힘으로 종합해서 하려다 보면 시간만 흐르고 결국은 실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파고 들어가고 싶고 내가 이 부분은 꼭 알고 싶다라는 영역이 생길 텐데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강의를 찾는 거죠. 강의도 무턱대고 들으면 안 되고요. 일단 조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을 알차게 짚어서 잘 전달해줄 강의를 찾아서 강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비싼 강의는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정보는 인터넷 뒤져보면 다 있긴 합니다. 다 있어요.
다만 그 펼쳐진 정보들을 조합하는 거랑 깊이 숨겨져 있는데 꼭 알아야겠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어려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사해보고 충분히 정보들을 뒤져본 다음에 쪽집게 강의를 골라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바로 책입니다. 저도 항상 근처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 놓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세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달려나가야 하는지 늘 책을 읽으면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읽으면 느슨해진 마음을 계속해서 다잡아 나가는데 진짜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책을 다 구매해서 읽지는 않고 집 주변에 있는 구립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요즘은 찾아보니까 시나 도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네이버에서 본인이 살고 계신 그 지역의 도서관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의외로 웬만한 책들은 다 갖추고 있고, 같은 구내의 도서관들은 연계가 돼 있어서 이 도서관에 없으면 저 도서관에 책이 있어요. 그럼 이 책을 이쪽으로 상호 대차 신청해서 집 근처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꼭 사서 읽지 않아도 되니까 근처에 있는 이런 도서관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내 목표와 그리고 마인드셋까지 항상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외로 중요한데요. 그 다음은 스케줄링 플래너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을 나열해 보자면 일단 이 유튜브가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유료 포스팅 원고 쓰기, 그리고 지금 강의 준비하는 게 있어서 강의 준비하고 있고, 전자책 쓰기, 스마트 스토어, 컨설팅 서비스 이렇게 나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벌써 8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 읽고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는 것까지 하면 이게 진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거든요. 엔잡으로 월급 벌기, 이게 말은 쉽지만 막상 해보면 차라리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난이도는 더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만큼 내가 혼자서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스스로 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래너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시간을 짜서 하지 않으면 기한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이게 자꾸 나 자신과 타협하면서 일을 계속 미루기만 할 수도 있고요. 회사 다닐 때는 특별히 회사 일에 바쁜 일만 없으면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출퇴근 시간 지켜가면서 그 시간 안에만 업무를 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이게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그날 꼭 해야 할 일을 짜놓지 않으면 자꾸 나 자신이랑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나가서 놀자 이러고 나가서 맥주 한잔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마 이건 저처럼 퇴사해서 완전히 프리랜서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새로운 걸 준비해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께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출근 전, 퇴근 후, 주말 시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준비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저도 이직 제안 연락이 올 때마다 다시 회사를 들어가는 게 나으려나?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것 같고,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것 같은데 시간만 늦추게 되는 걸까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달려보자 이렇게 결심하곤 하거든요. 혼자서 뭘 해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영상에서 제 이야기를 일일이 풀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회사 밖은 더 야생이더라고요. 진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겪으면서 터득했던 것들이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장치들, 그러니까 모임, 강의, 책, 플래닝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이라도 더 성과를 빨리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 혹시 제가 겪었던 그런 막막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하나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